때때로 꿈은 지하 생활의 고단함을 녹이기도 하는데요. 여기 반지하의 삶을 기꺼이 감내하는 청춘이 있습니다. 컨텐츠 같은 경우는 좀 더 웃겨야 돼. 영주가 안 웃겨. 나이는 35살. 뭐 좌우명이 있나요? 좌우명이 뭐 항상 밝고 긍정적이고 착하게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옛날에도 뭐 서비스업, 영업, 뭐 공장, 노가다 안 해본 게 없으니까 여러 가지 그냥 뭐 하면서 간단하게 용돈벌이 하면서 유튜브 열심히 해야죠. 자칭 산전수전 다 겪었다는 35살 기덕 씨는 친구들의 반지하 리얼 라이프를 동영상 사이트에 올립니다. 왜 원하는지 모르겠어. 우리 100명 되면 공약 한번 걸어야죠. 인천의 전세 2,500만 원의 반지하. 기덕 씨는 이곳에서 7년째 혼자 살고 있습니다. 원래 직업은 전기 관련 생산직 노동자인데요. 지난해부터 몸이 안 좋아져 현재는 몸을 챙기며 내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덕 씨는 35년 인생 중 27년을 반지하에서 살았습니다. 울컥하더라고. 할머니가 너무 잘해주셨는데 딱 돌아가고 그리고 딱 너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까? 이제 부모님이잖아 사실 할머니가. 할머니가 엄마지. 그치 부모님인데 부모님 없이 어떻게 헤쳐나갈까. 기덕 씨는 조선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월세부터 시작했어. 월세 원룸으로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야. 그리고 어떻게 뭐 그런 것도 있어. 한 20대, 뭐 한 30대 초반, 중반 가난한 게 당연한 거야. 돈이 없는 게 당연한 거라고. 그때 돈이 많으면은 이상한 거야 오히려. 근데 그 시절을 이제 잘 견디고 버티고. 그래도 밝게 다 자랐어. 비는 안 되지. 이해가 안 되니까. 나는 비가 새지 않는 집에 살고 싶었어 20대 내내. 고등학교 졸업 후 군대와 원룸살이 몇 년 빼고는 온전히 반지하 생활을 했다는 기덕 씨. 아니 이 자료가 있는 것도 신기한 거야. 말 나온 김에 친구들과 어. 조부모와 살던 옛집을 찾았습니다. 여기가 기억나지? 그리고- 여기가 부엌이었어. 싱크대 다 있어. 여기서 이제 그치? 여기서 차단스라던가 뭐 책장 같은 것도 있고 여기에 이제 TV장 놓고 TV 여기다 놓은 다음에 할머니가 여기다 이제 뭐 깔고서 TV 보면서 주무시고. 여기서 주무셨지. 내가 그래가지고 여기가 되게 크다고 느꼈던 거야 집이. 물론 우리 집보다는 커 확실히 훨씬 크긴 한데 추억이지 추억 이거. 이제 여기 재건축하면 이제 와보지도 못하니까. 다시는 못 볼 없어지는 공간이나. 마지막으로 이렇게 카메라를 남기는 거지 이렇게. 너무 사회생활 하면서 힘들 때 남들은 뭐 엄마나 아버지가 계시면은 힘들다고 하면 위로를 해줄 텐데 나는 힘들다고 말을 하면은 돌아오는 그 메아리가 없잖아요.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 사진 보고서 우는 게 다니까요. 정말 일하면서 힘들 때. 두 분 다 이제 돌아가셨고 20살 전에 돌아가시고 그 남겨놓은 재산이 없고 나 혼자서 이제 흔히 말하는 흙수저 거기서 이제 올라가야 되는. 보통 그런 말이 있잖아요. 0에서 1억까지 모으는데 어려운 거지 1억에서 10억 모으는 거는 그거보다는 쉽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옛말에. 그 0에서 1억까지 올라가는 데가 진짜 힘들더라고요. 20대 기덕 씨의 목표는 종잣돈 1억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반지하를 고수하며 주거비를 아끼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병 좀 바꾸려고 왔는데요. 몇 개 갖고 오셨어요? 그 10개인데 맥주병 하나랑 소주 9병이거든요. 네, 주세요. 예. 하나랑 나머지는 굳은 일마다 하지 않고 열심히 돈을 모아 목표 달성이 코앞에 와 있다는데요. 약간은 17부터 혼자 개척해온 기덕 씨의 삶. 정말 대단하죠.
저의 삶의 목표가 있었죠, 한때. 제가 여기 반지하 집 사는 그것도 다 나가는 돈이 적으면서 목돈을 모으기 위한. 여기 보시면은 이게 뭐 누구나 월급만으로 뭐 1억 모을 수 있다 이렇게 제목이거든요. 무조건 아껴라. 돈 나갈 곳은 뭐든지 막아라. 조금이라도 더 수입을 늘려라 하는 단순한 생각인데 실천하는 건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는. 뭐죠? 생각은 단순하죠. 누구나도 할 수 있는 말이고. 근데 이 사람이 뭐 3년 만에 전 8천만 원을 모았고 해서 아, 나보다 한 2배는 이상 열심히 사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한다는 표어가 딱 어울리는 곳이 반지하가 아닌가 싶네요. 보물 같은? 없어서는 안 될. 나를 지금까지 있게 해준 나의 제가 이제 35살까지 쌓아놓은 재산의 밑거름이 돼준 정말 소중한 친구 같은 그런 집이죠. 비록 남들보다 느릴 거예요, 분명히. 하지만 포기하면 그때 그냥 지는 거거든요. 저는 지고 싶지 않아요. 기덕 씨는 결혼 전까지 지상에 작은 집 하나 마련하는 게 꿈입니다. 택배 전기차를 몰고 골목을 누비는 강명진 씨. 구청 자활 사업으로 망가진 인생을 겨우 일으켜 세운 주인공인데요. 일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기운이 펄펄 나는 열정의 소유자입니다. 선생님 하루에 뭐 몇 개 정도 하세요? 하루에 이제 계중이 없어요. 어? 많이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오는 거 물건이 한 5, 6개 오면은 그걸 나눠서 그렇게 분배를 하니까 이게 개수가 몇 개인지는 정확히 몰라요. 통장은. 오늘은 좀 많은 편이에요? 예, 오늘은 조금 많은 편이에요. 강명진 씨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택배 사무실에서 일과 끼니를 같이 해결하는데요. 선생님 저는 밥 조금만요. 이들 사이에서 명진 씨의 별명은 강스타입니다. 지난해 독거남을 위한 양천구청의 문화 프로젝트에서 그의 인생을 영화로 만들었는데요. 그 영화 속에는 IMF 이후 파란만장했던 그의 인생 역정이 담겨 있습니다. 일용직 인력을 싣고 달리던 강스타의 차가 빙판에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것이다. 상대편 차의 운전자가 숨지고 강스타 역시 크게 다친 대형 사고였다. 사업 실패와 교통사고로 그는 모든 걸 잃고 혼자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빚쟁이들은 그를 괴롭혔고 더 이상 일용직으로도 일을 할 수 없는 신세가 되었다. 아무와도 만나지 않는 은둔자의 유폐된 삶. 그리고 강스타는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는 시간. 새벽에만 집 밖으로 나서야 했다. 폐잔병 같은 그의 은신처는 신월동의 어느 반지하 월세방. 지난해 행복주택으로 거처를 옮기기까지 그는 14년 동안 그 굴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반지하에서의 삶을 회상하면 그건 참혹함 그 자체였답니다.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런 집에서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이제 좋은 집에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 부럽기도 하고, 나는 이제 언제나 저렇게 될까 그런 생각이 더 많았지만 결국 내 처지가 환경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이제 또 생각만 했지 뭐. 예, 먼저 갑니다. 예, 수고하세요. 예. 그런 그를 세상 밖으로 끌어올린 건 이웃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 예. 오늘도 고생했어. 예, 그냥. 특별하라고 요즘에 그냥 물량이 많지. 예, 진짜 많아요. 저기 준비 끝나면은 예, 우리 그냥 서민적으로 해서 예. 그러니까? 삼겹살에다 소주 한 잔. 오케이? 네, 오케이. 7시. 자, 어쨌든 건강하고, 코로나, 코로나 이겨내자. 독거남 재활 프로그램에서 멘토 멘티로 만나 어느새 의형제가 되었다는데요. 이젠 당시의 기억들을 술자리 안주거리로 삼을 만큼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냥 첫 번에. 나는 솔직히 말할게. 공감 여행 갔을 때 그때 한 20명 갔나? 그래요. 그때? 그 중에서 형님이 나는 제일 거리감이 제일 느껴졌어. 그때는 처음에 초창기.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건들건들 이런 것 같아서 이제 내 스타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 중에서 제일 멀었던 사람이거든. 우리 명진 씨가 밤에만 나온다는 거야. 밤에만. 저도 그랬어요. 그냥 밤에만 와서 활동한다는 거야. 이제 반지하에 살고 있는데 누가 와서 놓고만 해도 반짝반짝 놀랜다는 거야. 야, 그 소리 듣는 순간 내가 눈물이 나더라고. 겨울에 집에를 가봤는데 집이 완전히 쳐가지고 나는 들어갈 수가 없어. 발이 시려워가지고 발을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소파 위에도 올리고 있었다니까. 발에도 시려워가지고. 뭐고. 그때는 도망자 생활했으니까. 그렇지. 응? 그러니까 용식 이동생도 마찬가지지만 진짜로 그때는 죽지 못해서 소주 한 병 먹으려면 이게 사실은 우리 배달하고 와도 응? 누가 아는 척 할감치 그것도 못 사 먹고 응? 도둑질해서 먹다시피 그렇게 우리가 버텼잖아요. 그때는 진짜 그냥 죽지 못해 살았어. 길고도 길었던 인생의 먹구름이 가시기까지 그에게 우산이 되어준 반지하는 이제 재개발로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제가 없었겠죠. 반지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있는 거죠. 이렇듯 누군가에게 반지하는 마지막 보루이고 신뢰 같은 희망. 지난 시대의 유물이 여전히 존재하는 이유입니다.